안녕하세요. HLB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 볼 가능성이 생겼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진양구 회장님이 회사가 손실이 날 경우에는 사재를 털어서 보전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밍이 6월 5일에 회사 납입일이었죠. 유상증자 3천억 정도가 회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1일에 이렇게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고 29일에 이렇게 손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우 짧은 시간에 손실 가능성이 생겼고요. 한 300억, 그리고 HLB 생명과학과도 합치면은 총 400억 원 정도가 손실이 날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횡령 배임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껏해서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했더니 이렇게 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물론 진양호 회장님이 사재로 털어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최대 주주가 그 수량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횡령 배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관련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HLB에게 저렇게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상증자 전에 재무제표인데요. 2010년 3월입니다. 그리고 5월 26일에 나온 거고요. 보면은 유동 자산이 있고요. 유동 부채가 있고, 이걸로 나눈 것은 유동 비율이라고 하죠. HLB 2010년 3월 말에는 유동 비율이 100보다 낮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100보다 높았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유동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시, 현금, 그리고 예금, 이런 것들이 유동자산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10년 3월 말에 얼마가 유동자산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단위는 1,000원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500억 원 정도가 HLB가 유동자산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0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옵티머스에 투자한 거는 6월 11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300억 원을 넣었습니다. HLB 혼자서.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100억을 넣었고요. 300억 원을 넣기에는 여기 있는 유동자산으로는 조금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그 돈이 대략 3천억 원이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투자 설명서입니다. 같은 투자 설명서에서 보면은 조달 예정인 자금이 3,300억 원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 일단은 엘리바로 들어가는 돈이 2천억 원으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70억 원이 채무상환 자금 이렇게 쓰고,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겠죠. 이거 임상비용으로 써야 되고, 이거는 돈을 갚는 데 써야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영업양수자금, 이것도 돈을 써야 되잖아요. 영업양수자금에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돈, 대략 이건 40억 원이네, 운영자금.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거를 아직은 다 쓴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예금 통장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돈이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HLB 입장에서는 아마 이 돈을 굴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펀드 같은데 이 자금의 한 10% 정도가 300억이잖아요. 유상 증자한 거 10% 정도는 펀드 같은 데다가 분배를 해놓고 나머지는 뭐 예금 통장 같은 데 넣어놓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금을 분배해서 좀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보자. 이거 3%짜리였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보자. 자, 그렇게 해서 넣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유상 증자를 한 다음에 이 3천억 원이 아직은 쓰지 않았잖아요. 탑업이 엘리바로도 돈을 아직 보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양수자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고 있는 돈을 조금 불려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게 횡령 배임에 해당이 될까라는 겁니다. 배임이라는 것의 정의를 일단 보면은 신인관계를 위반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LB 주주 입장에서는 일단은 내 재산권이 침해를 받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서도, 또 진양호 회장님이 이거를 손실 보전해주겠다라고 하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좀 더 밑에 자세한 거를 보면은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배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느냐, 진양 회장님이 취했느냐라면 취했다고 하기 좀 그렇죠. 그리고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했느냐, 제3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죠. 이렇게 보면은 배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관련된 그 기업들의 사례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신라젠이 가장 친숙하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에 횡령 배임 혐의 발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 대표이사가 이거 배임에 대한 것으로 공소 제기 사실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횡령 배임을 보면 항상 여기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60억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 60억은 자기 자본 대비 10%라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금액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횡령. 그리고 이제 같은 날 6월 24일에 횡령 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를 하였고요. 기타 시장 안내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젠은 이미 거래 정지 상태죠. 그리고 6월 24일은 여기인데요. 여기 5월 4일 때
사실 이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5월 4일에 어떤 공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부터 거래가 안 됐잖아요. 자, 공시로 가서 보면은 5월 4일에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공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회 공시 요구를 했어요. 바로 전 경영진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설, 그래서 기소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됐죠. 그리고 다음날, 다다음날이죠. 5월 6일이면은 전 경영진에 대한 이 배임 혐의 기소설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전 경영진을 기소하였다고 언론 보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배임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직은 어떠한 내용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공소장을 아직 입수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인되면 재공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니까 횡령 배임 혐의 발생해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소장을 받아받겠다는 거죠. 대상자는 이 전 신라젠 대표이사, 그리고 전 신라젠 사내이사, 그리고 발생 금액이 아까는 또 횡령 배임이 여러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은 엄청납니다. 2천억 원, 발생 금액이 2천억 원을 횡령했다라고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라젠 같은 사례가 되려면은 이 횡령한 금액, 이제 HLB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HLB는 뭐 대표이사가 뭐 횡령하는 금액이 있었나요? 뭐 그런 거는 없었고, 오히려 이제 그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횡령 배임의 공시가 나오면 항상 누군가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게 배임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횡령이랑 배임의 차이점은 회사의 돈을 직접 떼먹으면 횡령이고요. 남에게 돈을 받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부정행위를 하면 배임이 됩니다. 회사에 금고가 있는데 금고 열고 거기 있는 돈 다 싸그리 담고 튀면은 이거 횡령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례처럼 다른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줘서 회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직접 그 회사의 돈을 내가 갖고 도망가는 그런 게 아니라 회사에 그 손해를 끼쳤는데, 그러면서 다른 계열사들은 이득을 받죠. 다른 계열사는 이득을 받죠. 일감을 몰아줬고, 이게 12월에 발생을 했는데 반년이 넘게 경과된 7월에 공시를 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세원물산, 세원전공, 세원테크 관련 이제 3사인데, 세원물산은 이제 8월에 공시 불이행으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심사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보면은 이제 횡령 같은 경우에 이제 800억 원을 했다고 하면은 회사 돈을 이거는 자기가 먹었다라고 되는 거죠. 횡령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빼돌렸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돈을 먹었다. 그래서 횡령이다. 그리고 위에는 회사가 다른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줘서 피해를 끼쳤다. 배임이다. 그래서 이제 횡령, 배임 이런 기업들 상당수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고, 이제 상장 저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돼서 상장 폐지 당한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랑 배임죄가 있는데요.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자금을 몰래 빼돌려서 도박으로 탕진했다. 그러면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회사의 업무 추진비로 지급된 돈인데 이거를 내 빚 갚는 데 썼다. 그러면은 업무상 횡령죄. 그러니까 회사의 돈으로 내가 꿀꺽하면은 횡령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그 돈 세는 역할 하던 직원이 그 돈 다 들고 도망간 적이 있죠. 그거 횡령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구분을 잘 해주는데요. 횡령죄랑 여기 절도죄, 강도죄랑 차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가 강탈하거나 가져갔다. 그러면은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 강도죄. 그러니까 즉 횡령죄는 뭐냐면은 누군가 나한테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내가 꿀꺽했다. 횡령죄고, 남의 돈인데 나한테 맡기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돈을 꿀꺽했다. 그러면은 절도죄나 강도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나한테 돈을 맡긴 사람, 이 사람은 맡기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꿀꺽한 사람,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회사에 돈이 있는 것은 주주들이 돈을 맡긴 거잖아요. 회사가 이걸로 사업을 해서 내 자금을 좀 불려줘라 라고 해서 회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절도죄, 강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나한테 맡겼으니까 회사가 보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횡령죄는 이제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돌려달라고 했을 때 돌려주면은 괜찮은 거 보여요. 근데 돌려주기를
안 돌려줄래? 라고 하면은 이제 횡령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억 원 초과하면은 가중처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죠. 그 다음 배임죄인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이제 스스로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서 내가 얻거나 다른 사람이 얻게 해서 그 회사, 이거는 맡긴 사람인 거죠. 돈을 맡긴 사람한테 손해를 가하는 거를 배임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뇌물죄라고도 불리는 거가 이제 배임수재죄인데, 이거 뇌물죄도 배임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때 성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임죄 성립하려면은 당연히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야 되죠. 회사는 주주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고, 그거에 이제 위배를 해가지고 이제 행위자나 아니면 제3자가 이득을 취하고 본인에게, 이건 주주들이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가하면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배임의 고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그래서 핵심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반드시 이익을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형성이 되려면은 반드시 이익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본인 혹은 제3자가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은 배임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횡령죄는 재물이고요. 배임죄는 재산상 이득. 그래서 횡령죄를 재물죄라고도 하고, 배임죄는 이득죄. 그리고 횡령죄는 보관자고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이 차이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뭐 다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사에서도 이게 이 증권사랑 운영사의 말을 믿고 신뢰했고 했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 펀드의 피해자임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왜 강조했냐면요, HLB가 이거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알고 했다라고 하면은 배임의 고의가 있고 제3자, 저 옵티머스 펀드가 이득을 챙기게 되잖아요. 회사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자칫하면 배임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는 전혀 모르고 불안전 판매 펀드의 피해자가 되었다, 나는 고의로 한 게 아니고 나는 속았다,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직접 사재를 출연해 손실을 막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양호 회장님 인터뷰, 유튜브 뉴스 기사들에 나온 것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은, 자, 먼저 이제 직접 사재를 출연해 손실을 막겠다고 했죠. 이 부분은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막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않죠. 그럼 4번 탈락이 되고요. 옵티머스 펀드가 이득을 보기는 했지만 그거는 HLB가 고의로 한 게 아니다, 그 속았다, 신뢰를 했는데 얘네가 완전히 그냥 그 위조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다. 그래서 배임의 공의도 이 5번도 탈락.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게 손해가 나오지 않잖아요. 실제로 손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겠죠. 횡령죄는 뭐 진영 회장님 뭐 먹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전혀 횡령죄랑은 상관이 없고, 배임죄가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회사는 손해를 안 보죠. 왜냐, 그 손실 보존해주고. 배임이 고의 없죠. 피해자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